안녕하세요. 돈 쓰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실전 재무상담 사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2차 상담까지 끝난 따끈따끈한 사례인데요. 30대 초반에 자녀가 없는 부부 교사였습니다. 1차 상담, 2차 상담 진행하면서 참 많이 웃었고요. 아마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으실 부부였습니다. 1차 상담 때 제가 소비 지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2차 상담 받으시러 오시기 전날 영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카드가 잘못돼서 끊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상담 받고 나서 비행기표를 끊을지 안 끊을지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상담이 끝날 때 이번 겨울에는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긴장감이 풀리면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실 가능성이 높으신데요. 제발 제 얘기 꼭 들으시고 내년 여름에 잘 모아서 여행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머리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대 초반의 교사 부부시고요. 아직 자녀는 없고 3년 후에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포인트는 일단 현재 부채 9,900만 원이 있고요. 그거를 상환하는 것과 주택에 청약하는 시점, 그리고 교직원들 많이 가입하는 공제 추가 저축 여부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 4,900만 원에 월세 14만 원에 공무원 지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3년 후에는 이 아파트에서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때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신 어떤 부부보다도 여가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하셨고요. 저는 상담하는 와중에 이분들은 주택이나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교육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재무 목표들보다도 여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이분들 때문에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솔루션은 3년 안에 부채 전액 상환을 하고요. 지금은 사는 여건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적은 지원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사를 가시려면 돈을 모으셔야 되는데 3년 후에는 지금 가진 자산으로 비슷한 주거 환경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3년 후에 부채를 완전히 다 상환하게 되면요. 그때 다시 2단계로 도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단 그 전에 출산 후 휴직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시기는 복직을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부부의 정기 수입,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돈, 세금을 다 떼고 공제저축까지 떼고 나오는 돈이 부부가 월 440만 원이었고요. 비정기 수입, 즉 성과 보너스나 기타 비용들 다 합쳐서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173만 원이 돼서요. 부부의 지금 현재 월 소득은 613만 원입니다. 현재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는 175만 6천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이 부부는 다른 집에 비해서 비정기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소비 성향이 강한 것보다도 일단 여행이나 뭘 배우고 하시는데 욕구가 크시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더하면 매월 평균적인 생활비가 303만 4천 원이 되고요. 지금 대출을 9,9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로 3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CMA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셨고요. 정기적금 100만 원짜리 가입해서 다음 달에 만기가 됩니다. 주택 청약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청약을 붓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은 부모님들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보험료 지출은 없습니다. 총 더하면 544만 4천 원 정도인데요. 누수자금,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이 68만 6천 원이고요. 이 누수자금을 저축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일단 CMA에 현재 1,000만 원 있는 것은 비상금으로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요. 거기다가 매월 평균적으로 260만 원씩 넣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대출 금액을 상환해서 이자를 안 나가게 되니까 저축 여력은 대출 상환을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후에 부채 9,9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부채에 대한 부담은 덜어집니다. 단 이 시점에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거 여건 정도의 주택에서 살려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이 시기가 자녀를 출산하고 휴직을 하는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의 수입으로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택 청약을 2년 후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고요. 저는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작정 넣으시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상황도 반드시 예정에 넣으셔야 되고요. 혹시나 피를 바라고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잔금까지 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제저축 금액은 지금 연 한 3.74% 정도 적용을 받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공제 금액을 늘릴 여유는 있지만 부채 상황과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율이 높다고 공제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출산 후 여선생님이 복직한 후에 그때 공제 금액을 늘리는 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시고 있다고 했는데요.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갱신형으로 돼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을 제거한 후 딱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것을 조금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여선생님은 금액도 얼마 안 나가시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단체 실비를 들고 있고요. 우체국 보험에 가입돼서 암진단비,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가 한 3천만 원씩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체국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용은 낮지만 80세, 100세까지 계속 갱신할 때 그 보험료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보험은 내가 건강할 때는 갑이라서 들어주는 게 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을로 전락해서 가입이 안 되거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가능한 나이가 어릴 때 싸게 딱 필요한 것만 가입해서 빨리 내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취미도 잘 맞고요. 삶의 방향까지도 많이 일치를 합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이 비용이 그런데 너무 많았습니다. 월 평균 하니까 100만 원 정도는 됐고요. 이 100만 원을 계속 사용해야 되냐고 몇 번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 부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본 게 아이 낳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이 비용을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처럼 활동적으로 부부가 살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비용의 일정 부분만 미래 여가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금 흐름이 조정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월 생활비에서 특별히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좀 줄이지 않는 편이고요. 이분들의 월 생활비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여가비 100만 원인데요. 나머지 지출은 일반적인 부부들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출산 시점부터 이 비용을 줄여서 저축으로 연결하면 월 생활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CMA 100만원, 정기적금 100만원, 주택 청약 10만원 넣는 걸요. CMA 260만원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원금을 상환해서 매달 이자 비용을 아껴 저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년 후에 주택 청약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은 불입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고 무주택 기간도 있고 청약 가입 기간도 길기 때문에 지금 원하시는 지역 정도에 청약을 넣으시면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부부의 보험을 보완하니까 보험료 지출은 한 10만 7천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이랬을 때 변경 전에는 68만 6천 원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한 19,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당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설계 상담할 때 초창기에는 정말 수건 짜듯이 줄을 줄여서 저축을 하시기를 저도 원했고 또 내담자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줄여버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소비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에 좀 과도하게 쓰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요, 사실은 재미있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마라톤을 두세 번 뛸 각오로 차근차근 오랫동안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20%만 노력을 하는 수준에서 시작을 하시면요,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근육이 늘어날 때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의 근육이 불어나듯이 재테크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만 바로 잡으면 재테크 근육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렇게 30대 초반의 부부 교사, 좀 다른 부부들보다는 달랐던 부부, 삶의 우선순위가 저축보다는 현재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해지는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무 목표나 소비 지출에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무 설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이 행복하신 게 가장 우선적이니까 그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